중국 기업들의 물량 공세가 이제는 자동차 시장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단순 제조업을 통해서 테무나 알리로 밀어 넣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제조업 산업을 무너뜨렸는데 석유화학에 이어서 이제 철강 그리고 자동차까지 왔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산업을 뛰어넘으려고 이제 한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할 것이고, 이번에 중국과 유럽연합의 전기차 협상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우리가 눈치를 채야 할 겁니다. 우린 중국에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응책이 딱히 있진 않습니다. 중국 덕분에 경제 성장을 한 대가가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중국 BYD는 우리나라에 이어서 일본 자동차 시장에 다시 문을 두들깁니다. 지난 첫 도전은 일본 경차 문화와 중국 자동차의 신뢰도로 인해서 상당히 쓴맛을 본 상황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다시 도전을 합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이고 내수 시장이 대형차에는 세금이 많이 물려서 수도권 또 운전 인프라가 경차에 다 맞춰져 있는 일종의 폐쇄적인 경차 대국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BYD가 바로 도전을 지금 합니다. 왜? 중국 자동차 시장이 내수 시장이 지금 심상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수출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야 한다라는 절박함이 좀 보이는 장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조건 수출 시장이 작든 크든 물량부터 밀어넣고 전방위적인 공세 준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 내수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또 유럽연합과 전기차, 지하자원, 관세 협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상무부는 왕 부장과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이 지난 3일 파리에서 회담하면서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안과 중국의 EU산 브랜디 반덤핑안, 수출 통제 등 긴박하고 중요한 의제를 논의했는데, 중국과 EU의 전기차 관련 가격 약정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중국은 자동차 중 자신들이 자신 있어 하는 전기차에 공을 들인다라는 거고, 유럽연합은 중국의 기호식품이나 지하자원 수입 관련된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거죠. 둘 다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협상에 더욱더 잘하고 있는 걸 겁니다. 중국은 내수 시장의 지금 한계,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심각합니다. 수출 물량이 지금 잘 나가지도 않고, 우리나라처럼 중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 시스템인데 전 세계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또 부채를 통한 이 경제 발전의 한계가 다다랐기 때문에 지금 소비력들이 다 떨어지니 중국의 수출 물량이 안 나가고 경제 성장이 멈췄는데, 공장을 멈출 수는 없으니 계속 공장을 돌리고 악성 잉여가 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내수에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니 지금 공장도 돌긴 돌지만 잉여, 내수는 돈이 안 돌아서 난리, 경제가 진퇴양난에 빠졌다라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경제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공산주의의 이 특유의 방식인 밀어넣기, 철강이나 건설자재 등을 통해서 내수 경제를 확실하게 단번에 일으킬 수 있는 부동산을 더욱더 유동성을 공급을 엄청나게 하면서 유령도시 만든다 뭐한다 하면서 막 일으켰는데, 지금은 이제 당연히 후폭풍이 발생돼서 부동산 침체고 그 주변 산업들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또 공을 들이고 있는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그리고 규제 완화를 통한 FSD 자율주행을 통해서 경제 규모 이제 크니까 당연히 여기에 많이 이제 물량을 투자하고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제 밀어붙이는 건데, 언제까지나 볼트나 너트 만들면서 1차 산업에 머무를 수 없으니 공급 과잉을 알면서도 정부가, 기업이, 부채, 유동성을 통해서 막 일으킨 건데, 지금 이 부동산 시장처럼 전기차 시장도 이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이제 기업들과 통해서 수출을 확대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다. 요 내용인 겁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대규모 양산 체제, 부채와 정부 지원을 통해서 만들었지만 소비가 이에 붙어주지 않았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헝다그룹 이야기가 나오고 중국 전기차 시장이 지금 부실화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이야기가 막 이곳저곳 나오지만,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전기차 시장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헝다그룹도 기본적인 민주주의 장착이 돼 있는 자본주의 시장이었으면 헝다그룹 정도면 시장이 혼란이 빠져서 막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바로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텐데,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고 공산당이 내놓은 수치들은 애초에 신뢰를 많이 할 수 없고, 또 중국 기업들은 곧 공산당의 영향력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나 전기차 시장이 구조조정이 이제 또 발생이 될 거고, 악성 잉여를 뭐 내수 경제를 밀어서 뭐 내수에다가 뭐 아예 밀어 넣느니 하면서 이렇게 갈 거지, 나라가 절단되는 그 느낌까지는 나지 않을 겁니다. 미국과 비슷하게 중국도 지방정부와 함께 뭐 천문학적인 부채 추정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언론이 미국 부채 뭐 엄청나다 이야기하면서 우려를 나타나 하지만 중국 이야기는 많이 쏙 들어간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또 어쨌든 지금 공을 들여서 유럽연합 전기차 이제 협상을 하는데, 아마 이 협상이 잘 해결이 되면 바로 다음 동남아나 브릭스를 통해서 중국의 물량 공세 다시 한번 더 이제 쭉쭉 나갈 겁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제 힘을 주저하지 않고 사용할 것이니까요. 미국이나 인도,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 몇몇 나라들 빼고는 중국의 입김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값비싼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나름 가성비가 있는 자동차를 지금 밀고 있기 때문에 10년 안에 중국 자동차가 개발도상국에 정말 많이 깔리게 될 겁니다. 값싸고 자율주행까지 서비스가 된다면, 품질도 신뢰 챙겨준다면야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겠죠. 이 얘기를 정리하면 유럽연합은 당연히 중국의 전략과 전기차 시장, 그리고 공급 과잉인데도 수출을 밀어붙이는 거,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지만, 유럽연합이 자동차 산업은 고부가치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제 그걸 책임지고 저렴한 가성비는 중국의 시장에 열어도 그래도 뭐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전 진출을 막는 것보다는 서로 중국의 시장을 이제 유럽연합이 또 수출을 해야 되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에 수출을 해야 되니까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가려고 협상에 응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목표와 전략이면 유럽연합이 쉽게 시장을, 자동차, 전기차 시장을 개방은 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의 또 대규모 이제 진출, 이걸 통해서 정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눈치를 이런 걸로 통해서 채야 된다라는 겁니다.